배현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배현진이 박주신 씨 이제 재판 다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저는 이제 사실 그 부분의 형사적인 재판은 끝났기 때문에 민사가 남아있던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공교롭게도 그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배현진은 스스로 사과하거나 글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격했어요. 반격.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 당시에 그 양모 박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박주신을 이제 재판에 다시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제 법정에다가 신청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박주신 씨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주신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책임은 끝난 거예요. 무혐의. 그리고 우리 지금 다 기억하잖아. 2012년에 강용석 변호사가 그 이게 병역 비리 의혹 있다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 입회하에 MRI 찍었잖아요. 정치 생명 걸었는데 결국은 사퇴 안 했죠. 예. 그분은 그래 출마는 못 했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재판은 선거법 위반.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피고인이 막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하면 재판부가 증인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주신 씨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억울하거든요. 말하자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공개 검증까지 했어요.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또 공개 검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타블로. 그러니까 어떤 공개 검증을 해도 믿지 못하는 상태의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비인간적 형태의 법적 공방이어서 그게 박원순 시장을 떨어뜨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송이 또 걸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자신들이 그걸 이제 물어내기 싫으니까 또 박주신 씨를 소환하는 문제. 네. 공개 검증한 걸 또 공개 검증해야 되고 또 공개 검증해야 되고 하는 방식. 여기 지금 배현진 같은 사람들이 되게 악의적인 게 그 당시에 배현진이 이 보도를 할 때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법을 몰랐거나 정말로 앵무새처럼 기자들이 써준 멘트만 읽었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착오가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반격을 하고 확실하게 끝내려면 재판 나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고 진중권 씨가 오랜만에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데 그게 자신이라 뭐 기분이 나빴는지 뭐 진중권 씨한테도 또 이게 얽히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MBC 뉴스데스크가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라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자막을 화면에 내보냈답니다. 참다 못해서 서울시가 MBC 보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이라면서 MBC 기자, 사회부장, 보도국장, 사장 등을 이제 형사고발했던 게 2015년이에요. 그때도 배현진이 뉴스데스크 앵커였었는데 그런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본다 이런 이야기. 앙금이 남아있어도 제대로 그러니까요. 해야죠. 더 지금 정말 솔직히 배현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태영호, 지성호 이런 네, 사람들 있죠. 방지법. 에휴. 자 어쨌든 배현진은 나름대로 무럭무럭 나경원처럼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청출어람.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럴 때 그래도 딴청 정도는 피우셨어요. 그런데 막 정면으로 반격을 하면서 나 잘못한 게 없다. 팩트가 틀렸는데도. 왜 팩트가 틀렸는데도 뭐 나와서 그 재판 나와서 증인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예요 이런 태도더라고요. 법을 모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저 모르겠어요. 내가 뭔 잘못인데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엄연한 팩트가 틀렸음에도 다시 반격을 하는 참. 정말 이건 사실 이런 장면은 또 처음입니다. 희한한 팩트가 틀리면 일단 그건 인정하면서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러는데 엉뚱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저 땅에는 나경원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다른 얼굴로 누군가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지금 그 박원순 시장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박원순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 그럼요. 병역 특혜를 받았다고 수년간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에는 병원에까지 가서 공개 검증,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아는 사람들만 가서 검증한 게 아니고 네. 공개로 검증을 네, 해서 네. 한국에서는 사실 살기 힘든 부분이 좀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유학 가서 저는 이쪽에 한국 사회에서 살기 좀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너무 그 괴롭힘을 문준용 씨 교수가 그랬잖아요. 그 제주도 있고 너같이 유능한 친구가 한국에서 이러지 말고 그냥 외국에 나가서 네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었잖아요, 교수님이. 네. 그런데 문준용 씨는 정말 제가 늘 칭찬하는 게 외국 보도가 들어오면 따박따박 훌륭해요. 반박해요. 그래서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딱 VS로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전투력은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 훌륭하세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늘. 근데 박주신 씨의 경우는 이게 병역 비리 의혹이다 보니 본인이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공개 검증까지 받았어요. 병원 가서. 그런데 또 그거를 MRI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건 병역 생활 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을 바꿔치기 했다. 맞아, 다른 그렇죠. 사람이 대신 검사 받았다는 거짓말 의혹이 제기돼서 또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담마진 씨는 공개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네. 담마진 씨만 그런가요? 아니, 담마진 씨 같은 경우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네. 담마진은 병역 의혹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 담마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하죠. 네. 왜냐하면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심지어 그거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같은 일종의 제3자도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에 얼마 전까지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담마진에 대해서 공개 검증도 안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딱 4명이랍니다. 근데 담마진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의 피부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씨 얼굴이나 모습 등 보면 담마진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담마진을 앓고 있을 때가 이 사법시험 준비할 때인데 담마진을 병역 면제 받을 정도로 심했다면 사법시험 합격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공부하기 어렵죠. 네. 그런 논리로 담마진을 공개 검증했다고 쳐요 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라고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서 가지고 또 공개 검증하라고 또 하면 이런 방식이거든요. 되게 그렇게 안 하죠. 이쪽은. 네, 안 하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박주신 씨가 공개 검증을 받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게 2013년이에요. 2013년은 박근혜 정부 초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성중 의원이 지금의 검찰 경찰 못 믿겠다면서요. 근데 2013년에 검찰 경찰은 박근혜 정부 검찰 경찰이에요. 그쵸. 거기서 무혐의 처분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막 반복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딱 하나 정말 이분들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어쨌건 훌륭한 나경원의 재탄생, 그건 제가 배현진 씨랑 얘기하고 싶고요. 여전한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인데 나 오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이제 박원순 채용사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내 땡땡 뭐 가로 세로 땡땡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제인가는 박원순 시장 집무실 안에 있다는 침실 예전에 공개된 걸 가지고 거기에 무슨 비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물건 팔아먹고 하는 짓거리를 하던데 말하자면 이제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갖고 와서 고인 조롱함을 넘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나는 저런 사람들이 유튜브로 언론이라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채용사 이야기는 제가 입에 담기도 사실 좀 부끄러워서 이걸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힘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서울시 주변에서. 예,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소송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이거 물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걸 참으면 어떡합니까? 그 오죽 같은 당의 권영세 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때 보수정당의 대선 주자까지 했던 사람이 단지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을 넘어 글로 남기기까지 하다니 이분의 내심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상대방이 지금 아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없이는 진상규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되건 안 되건 모든 혐의랄까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정말 악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집단 폭력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사자 명예훼손이고요. 지금 권영세 의원도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저런 막말을 한 거를 권영세 의원이 저렇게 부드럽게 비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어머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만약에요. 예전에 홍익표 의원이 귀태라는 말 썼어요. 귀태. 그래서 대변인에서 제외됐어요. 사임했거든요. 대변인직을. 사실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국회의원 자격을 물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채용사 하면 떠오르는 게 다른 분이 아니세요. 박정희. 그냥 떠오르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과거 대통령의 아픈 행적을 떠올리게 하냐고요. 저는 이제 방송에 최근에 나오는 분들마다 박원순 시장님과 연관이 있던 분들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물어보거든요. 방송으로도 내용으로도. 그러니까 진짜 채용상까지 두셨던 분이라면 안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다른 것보다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그리고 좀 있다가 희망제작소로 가셨어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6년을 온전하게 같은 시민사회 그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를 들면 시민단체 후배 중에 여성하고는 단 둘이 밥도 안 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하셨어요. 자기 관리가. 돈 문제나 뭐 이런저런 문제에서 다. 그리고 심지어 메일을 주고받은 그 메일 사적 메일도 다 참여연대 활동가하고 공유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에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분은 제가 가족이면 싫었을 것 같아. 이분이. 적어도 저는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우리 가족에게 빚을 남기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시민단체 할 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내가 100원을 벌면 5대5로 나눴지 1대9로 시민단체에 9를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지금까지 32억을 기부했고요. 빚 7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의 넘사벽 그 모델이었어요. 멘토. 넘사벽 멘토. 그래갖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 이틀간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잠이 하나.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건 이제 이 진실규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진실규명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심으로써 진실규명의 90%는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권력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진실규명이 안 되게끔 찍어 누르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 세력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장례식 기간 안에 기자회견을 해야 될 정도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규명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진실을 규명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였던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게 어떤 의미였든 간에 만약에 사죄 또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은폐의 목적은 아니고 인정한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걸 진실규명을 반대한다면서 누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실규명을 반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누구도 사실은 진실을 알고 싶지 진실을 규명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는 등 하는 말들이 다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개입하면서 저는 이게 정쟁화되고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